방금 컨퍼런스 콜이 끝났습니다. 7시 반부터 8시까지 딱 30분만 들어와 달라고 하시더니 1시간이 걸렸네요. 8시 반입니다. 내일 레슨이라서 사실 8시에 끝나면 빨리 연습실에 가가지고 연습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제 8시 반이면 좀 애매합니다. 집에서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습을 해야 될 시간에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 이제 협상을 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제가 겪고 있는 아마추어로서 선생님들을 마주할 때 선생님들이 하는 코멘트들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런 종류의 아마추어도 있을 것이다. 모든 아마추어들이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종류의 아마추어도 있다는 거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바이올린 레슨을 받았는데 바이올린 레슨을 하면서 겪었던 일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막 제가 3포지션에 들어갔고 3포지션에서 글리산도로 1포지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배웠어요. 어제 처음으로. 그러면서 선생님이 귀로 듣고 음정이 도인 것 같은 데서 멈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연습이 사실 왜 필요한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해오라고 하시면 저는 그 목적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지 연습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연습을 하는 목적의식 그리고 연습을 할 때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봤어요. 제가 3포지션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보니까 이 손 모양이 1포지션이랑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1포지션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A현이라고 치면 1번과 4번을 짚었을 때 시랑 미가 되겠죠? 요 간격, 그러니까 시, 도, 레, 미 이렇게 벌어지는 간격이랑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온음을 짚어야 되는 그 간격이 다르다. 좀 더 좁아도 그 소리가 나더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헤맸거든요. 왜냐면 일단 손 모양이 좀만 덜 벌려도 되니까. 그래서 글리산도를 하니까 이렇게 했던 손 모양대로 내려가가지고 똑같이 하면 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정확한 음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 손 틀은 유지를 하는 거냐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냥 귀로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질문은 귀로 듣는데 손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다가 어느 순간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너무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대요 제가. 근데 이게 디테일합니까? 3포지션에서 벌어지는 손가락이 조금이잖아요. 1포지션으로 가면 더 많이 벌어져야 되고 그게 당연히 체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누구라도 체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이거 영업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새로운 바이올린 선생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수업을 하기 귀찮아 하시는 느낌이 들 때는 있지만 몇 번 2개월 차인데 집에 가고 싶겠죠. 저도 회사 가면 퇴근하고 싶으니까. 그때 제가 그거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생각까지 하시냐 약간 되게 감탄을 하시면서 되게 재능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영업을 당하는 거를 체감을 하면 저는 일단 영업을 되게 많이 당하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누가 저한테 영업을 하면 이렇게 딱 경계를 하고 가드를 올리는 사람이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 처음에 못 알아들으셨잖아요. 영업을 할 거였으면 다 왔다고 해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선생님들의 칭찬을 그냥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질 못하는구나. 근데 또 동시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저희는 돈으로 얽힌 계약 관계이잖아요. 제가 페이를 하고 그분의 시간을 사고 그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퀄리티가 있고 거기에 대한 제 만족도가 있고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인 거죠 제가. 그런데 저는 선생님들이 대상으로 단 한 번도 딜을 쳐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워낙 예술가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크고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 길을 쭉 가기로 굳건히 마음을 먹고 거기까지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저희 선생님들 막 공연하시면은 다 관심이 많이 가고 공연도 많이들 하시니까. 그런데 영업도 있을 거예요. 영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추어들의 생각들을 잘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예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율을 맞춰주고 기분을 맞춰주고 잘 못하는데 잘한다고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각 개별의 학생들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저는 다양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 예술가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추어 악기하는 분들 다 변태 같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안 되는 걸 붙잡고 그렇게 꾸역꾸역 계속 하고 있고 막 그게 자기가 봤을 땐 되게 변태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되게 마음속에 오래 남았거든요. 그 각 개별이 거기에서 흥미를 계속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받는
그 스펙트럼이 아마추어들은 정말 더 스펙트럼이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음악을 좋아한다, 이걸 잘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뭔가를 표현해보고 싶다, 음악을 좋아한다,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아마추어들 간의 스펙트럼도 되게 넓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여러 가지 군상이 막 입시하는 사람들 보면은 특히 뭐 예원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 레슨 할 때 어머니가 레슨을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 듣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렇게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레슨을 같이 들어가서 애가 그걸 수행을 하지만, 학생이 수행을 하지만 그 선생님의 말을 부모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사실 엄마죠. 엄마가 그걸 이해를 해서 그 데일리로 연습을 시키는 거는 엄마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그렇게 연습을 시켜서 이제 다음 레슨 때 데리고 오고 이렇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거 어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또 아마추어는 어떤 데드라인에 맞춰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되고, 이거는 분명히 수행을 해야만 하는 어떤 스펙트럼이 있고, 이렇지 않잖아요. 저희는 그냥 니 좋아하는 거 쳐라 이러면 되는 거죠. 근데 또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 거예요. 니 좋아하는 거 쳐라 이렇게 하면은 니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고, 바이올린도 뭐 시키면 이거 빨리 이 곡 하지 말고 다음 곡 넘어가요 이러면 저는 이게 하고 싶다. 약간 또 이제 그 숫자 강박이 있어서 한 곡에 6곡이 있는데 1번, 2번을 하고 3번 안 하고 4번으로 넘어가면 3번이 되게 궁금해지는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이 한 권을 빨리 끝내는 거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있다기보다 이 책을 집필한 어떤 스즈키라는 사람의 의도가 있을 텐데 이걸 6개로 구성을 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런데 선생님이 3번 하지 말자는 건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면, 근데 스즈키는 이걸 썼잖아. 그럼 이유가 있잖아. 그 선생님을 신뢰하죠. 선생님이 이제 그 경험을 해보니까 이 3번을 하면서 되게 난항을 많이들 겪더라 이런 얘기를 안 해주셨지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인 거예요. 딱 제가 요새 하고 싶은 게 약간 춤곡을 하고 싶은데 딱 그 춤곡의 느낌의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춤곡을 바이올린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곡을 반드시 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막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아마추어가 있는 겁니다. 모두가 이렇다, 모두가 다 비슷한 걸 지향한다 라기보다는 개개인의 학생한테 되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으면 아마추어랑 레슨을 하는 게 레슨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아마추어 학생들이 자기의 의사를 좀 더 명확하게 표시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의사를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선생님이 적절히 무시하면서 이제 밸런스를 또 잡아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 제가 뭘 원하는지도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 안에서만 저는 뭔가를 원할 수 있잖아요. 제가 모르는 걸 갈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제 전공까지 다 마치신 분들이면 이 음악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아마추어들보다 훨씬 넓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 잘 체계적으로 납득을 시키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게 영업 티가 나면 저 같은 사람은 반발심이 드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몇 번 경험을 해봤는데 잘한다 잘한다 해주는 게 저는 그렇게 유효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잘한 걸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근데 되게 구체적이어야 돼. 이런 게 되게 좋았어. 하지만 넌 이게 부족해. 피아노 선생님이랑 이제 합을 맞춰가는 과정이 있고 여전히 저한테 불만이 많으실 수도 있고 저 때문에 되게 힘드셨다는 얘기도 하시던데,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 선생님을 보면서 이제 제가 어제 그 생각이 또 불현듯 들더라고요. 이제 새로 만난 분이고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되게 일단 헛소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뭘 물어보면 전 질문이 많은데 음대에서는 질문을 안 하나요? 질문이 원래 금지됐나요? 음대는? 저는 이렇게 하다가 의문이 생기면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뭔가 이렇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악기를 하고 싶어 하는 종류의 사람이거든요. 이게 꼭 악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제가 아마추어로서 한 1년 정도? 바이올린은 한 이제 1년 조금 넘었고, 피아노는 이제 1년 좀 안 됐는데, 이렇게 매진해서 뭔가 악기를 배워본 요 정도의 수준의 그냥 소감.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지 않았고 되게 소수의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총 4분을 만났네요. 아니다, 5분을 만났네요. 선생님이 총 5분이 계셨는데 그간 제가 만났던 언오피셜 선생님까지 하면 더 많지만 네, 돈을 내고 이제 받았던 선생님 총 5분이었는데 그분들을 제가 겪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길게 가져가고 싶다.
이 학생을. 어쨌든 수익이잖아요. 제가 너무 이렇게 생각하나요? 근데 저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지만 예술가 입에서 전 돈 얘기 나오게 하기 싫은 그게 좀 있어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딜을 치려면 전 딜 치는 게 직업인 사람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면은 저는 그게 별로 이렇게 토를 달진 않았어요. 일반 계약 조건의 변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려니 합니다. 어쨌든 전공생을 가르치시는 게 훨씬 더 시간당 수익은 많이 올리실 수 있을 거고 본인의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요새 아마추어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악기를 배우고 싶어 하고 수요가 많은 데다가 그러면서 또 동시에 선생님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본인이 차별화 전략을 뭔가 세우고 싶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당연히 학력을 내세우는 거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뭘 보고 가겠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 공부했는지 뭐 이런 거 보고 갈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접근성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은 선생님이지만 멀리 다니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저는 힘들더라고요.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힘들었어요. 목을 잘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상대하는 게 어른이다. 일단은 이게 영업인가 하는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는 종류의 사회인이라는 거를 이제 잘 주시를 하시고 이제 그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한 관심도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저는 음악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 성격이 되게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레귤러하게 보잖아요, 그 사람을. 연주를 하는 거를 봐도 티가 나지만 연습을 하는 걸 봐도 그 사람 성격이 저는 되게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기인하는지에 대한 오리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저는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항상 다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그렇지가 않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선생님하고 레슨을 시작하면서 바이올린 잡는 횟수가 되게 늘어나면서 보잉도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소리를 더 잘 내지는 못할지언정 더 뭔가 바이올린이랑 이렇게 밀착된 느낌은 있거든요. 더 많이 잡으니까 레슨도 중요하지만 연습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원래 음악을 재미로 하지 않는다라는 그 기조를 한참 가지고 살다가 지금은 그냥 재미로 하는 걸로 제 마음을 좀 바꿔보자 이런 중이어서 좀 계속 재미란 얘기를 쓰는데 그래서 이번에 처음 바이올린 선생님을 5번째로 만난 선생님인데 자연스럽게 오픈을 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물어봐 주셨어요. 제가 그때 베를린 필하모니 에코백을 들고 바이올린을 들고 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되게 좀 이상한 조합일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인스타 DM을 보내서 시간 되시면 상담을 한번 가고 싶다. 그래서 어떤 애가 왔는데 막 바이올린을 들고 왔어요. 근데 되게 바이올린 케이스가 오래된 애예요. 그러면은 바이올린을 오래 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또 아니래요. 아직 스티키 1권을 한대요. 그러면서 악기가 되게 뭔가 엉망진창이에요. 선생님 말로는 브릿지는 크고 팩은 막 이렇게 빡빡 돌아가고 그리고 사실 바이올린 케이스 잘 다치지도 않고 근데 제가 그건 말씀드렸어요. 제가 사실 피아노를 칩니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왜 얘기를 드렸냐면 어쨌든 제가 다른 악기를 하고 있는 거는 바이올린한테 되게 베네피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에 대해서 너무 남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악보를 봤을 때 피아노 오른손 어지간한 곡들보다 더 악보는 쉽게 돼 있거든요. 화성도 최대에 나와봤자 전 지금 3개인 거고 괜한 기대를 가지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 얘기를 했었고 저희 선생님이 독일에서 오신 분인데 베를린 필을 이제 들고 있으니까 왜 이거를 들고 있나 궁금하셨겠죠. 그런 걸 이렇게 되게 관찰하면서 물어봐 주시던데 그래서 제가 더 제 얘기를 많이 오픈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게 저는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말 바꾸지 말고 말을 만약에 바꿔야 된다고 학생이 느낄 것 같으면 납득이 가게 왜 그렇게 말을 바꿔야 했는지 사실은 이게 말을 바꾼 게 아닌 거다라는 설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저 같은 사람도 있다 이런 샘플이 하나 있다 그리고 요 정도 악기를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아마추어가 있더라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아마추어 레슨 부담 없잖아요. 입학시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포인트들만 잘 잡으시면 더 번창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업 팀과 함께 컨퍼런스 콜을 하고 났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저는 피아노 연습을 집에서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